백화점도 맘대로 못 가. 쌀이나 보내달라던 신발도 쉽지 않고 넌 아직도 대장동을 모르는 건지. Just a 지쳐면 이젠 가족도 지쳤지. Just a 지쳐면 Just a 지쳐면 Just a 지쳐면 아고 눈물 그만 참고 Just a 지쳐면 Just a 지쳐면 네가 뭘 더 할 수 있나. Just a 지쳐면 Just a 지쳐면 Just a 지쳐면 사건 사고 빼고 뭐 있지. Just a 지쳐면 내려와. 지금부터 65차 청년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를 읽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앞에 있는 태극기에 향해서 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사공명령에 대한 명령을 읽겠습니다. 의도 명령.
수 있는 비상계엄 소통과 통제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이래? 지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낙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제를 일삼는 만국의 원흥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제재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중들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피곤한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부패는 지금까지 수백여 번의 탄핵을 발해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일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가려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나를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시 합니다. 지키는 이 길을 가라. 모두가 안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인생치 않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대비와 붉은 예산마저 줄이고 정말 일자리의 희망까지 갖고 있습니다. 군강부들의 초계산 예산도 나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북 세력의 진노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중국의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 침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 서해에 불법 해양 고등으로 해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은 설란리로 설란 2호 등 대형 해양 구조물을 해체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 해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가적 경제수역의 항해공제부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군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우리 해양수산부의 해양보고서 문물에 의하 중국이 설치한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자 중국 측이 구조물을 타고 나와 물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 해경과 중국 측이 무려 2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7일 중국은 우리 서해에 자국의 항공모함 푸대남을 투입해 대규모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명백히 우리 영해와 주권을 무시하는 도발입니다. 중국은 무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민간을 가장한 수단으로 해양을 장악하고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려한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 경고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만 하고 경고할 겁니까? 행동하는 경고는 침묵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깊숙이 침투할 것이고 더 대담하게 우리 영해를 침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함께 우리 현에 알렸으니 오늘 구하라 나와라 우리가 이를 의자가 마성하게 자유 기포를 회복한 것이다. 나와라 날 사랑하는 전 한정만 없고요. 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정착지원 공공임대 우선순위 출산 전액 지원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세금 감면 이게 모두 1등 시민화도 정책 취약한 수 1등급도 못 가는데 5등급 학교가 쇼핑하는 법 때문에 대학 입시 글로벌 특별 전형 기숙사도 우선 배정 한국가 세력이 당신 몰래 올려놓은 종의 멍에 어느새 대한민국이 된 시민 세금을 왜 저들에게 쓰는가 길을 높이 들어라 종이 멍을 지지 않는다 자유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친애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상 개혁을 선포합니다. 대영순위 공무원 특별 전형 운전면허 비용 지원 부동산 대출 규제 제외 출산 비용 국가보조금 어린이집까지 너무 많아 어디까지 말해야 돼 중국 화교 날도 못 꺼내 맘카페도 점령당해 그대는 이들 시민이 되기 싫은가 그래서 저들을 떠나가는가 1.5등급이 되려 하는가 한국가 세력이 당신 몰래 올려놓은 종의 멍에 어느새 대한민국이 된 시민 세금을 왜 저들에게 쓰는가 개혁길이 높이 들어라 종의 멍에 지지 않는다 자유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이 내부가 단단하고
결속돼 있고 단결돼 있으면 공산당 곁에 진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돼 있으면 그때 뭘 하냐? 애교의 분노를 보장하고 또 이제 와해를 시키는 공작을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 안독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힘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공산당이 지금까지 했잖아. 가청 부리고 지하방을 맹들고 뭐 선동을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맹는 거. 근데 우리 내부에 어떤 허점을 맹기 위해서는 이것은 공산당과 똑같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의 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보다 더 나쁜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의 모스탄 대사가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어린 녀석이 중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를 집단 강간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싹수가 노란 어린 녀석이 중학생이 벌써 초등학교를 집단 강간하고 살인까지 하고 그래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그 소년원에 갔기 때문에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고시를 했어요.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네,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15년 전에 실종이 됐는데 얼마 전에 그 시체가 안동댐에서 나왔습니다. 안동에서는 그 안동댐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자살들을 많이 해요. 근데 다 거기서 자살하면 다 시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금방 다 찾아요.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은 안동댐 바닥에 뻘 속에 묻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묻은 거 아닙니까 이거?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몇 년을 수색을 해도 못 찾았어. 근데 모스탄 대사가 그 안동댐 집단 강간 살인 사건을 발표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시체를 또 찾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시체를 잠수복 입고 들어가도 안 보여요. 뻘 속에 묻혀 있어. 잠수복 입고 들어가도 안 보여요. 그걸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파헤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교감 선생님이 묻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교감 선생님이 그 죽은 여자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거 수상하지 않아요?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취재하던 기자가 의문사를 당했어요. 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까? 장제원 의원 아시죠? 이 장제원 의원이 경찰에 이 안동댐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장제원 의원이 또 죽었어요. 이 안동댐 사건을 밝히는 사람들은 죄다 이렇게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어린 녀석이 중학생이 싹수가 노란 놈이 중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를 집단 강간하고 살인을 했어요.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안동댐 수사하라. 수사하라.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 구속하라.
operations all around the world.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中共不仅参与韩国的选举舞弊，还参与全球各类盲目影响力胡歌。 I saw a lot of classified information about this as a U.S. ambassador. 저는 미국의 대사로서 이에 대한 많은 비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作为美国大使，我看到了很多关于此事的机密情报。 So I am well aware of many things that they are doing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나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는 일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所以我很清楚他们在全世界都在做什么。 The people who in Korea who think that the CCP is doing nothing like this, I'm sorry, but they're very naive and ignorant. 한국 사람들 중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주 순진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在韩国，那些认为中共这样无所作为的人，很抱歉，但他们是非常天真和无知的。 I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doing this all over the world, do you think they're not going to do it in their backyard? 만약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如果中共在全世界做这样的事情，你认为他们在韩国不会这样做吗？ On top of Wang Humin, the number 2 person working with Wang Humin, who might be the center of Korean operations in regards to election fraud, is Han Fang-min. Han Fang-min, the vice chairman of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Office. 한국의 부정선거학과는 중국 인민정치협의회장인 왕훈인이 있고 왕훈인과 함께 일하는 한팡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除了王慧颖之外，于选举舞弊方面可能成为韩国运营中心的王慧颖公示的2号人物是中国人民政协副主席韩邦民。 You can see pictures of this person with Korean politicians. 이 사람들이 한국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可以看到这个人和韩国政客的合影。 President Moon, 문재인 대통령, 文总统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국회의원들, 和国会议员们， and there is this major infiltration t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이들이 지금 한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而在韩国，这种大规模渗透正在发生。 아,
완동댐, 안동댐, 완동댐. 안동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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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동댐, 안동댐, 완동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하고 있는 역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화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화교란 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이민자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로 이 화교들에 대한 특혜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역차별당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화교들은 이 대한민국에 오면요, 저희가 내는 피 같은 세금으로 정착 지원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통신비,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저렴한 LH 같은 공공임대주택 많이들 신청하시죠? 그런데요, 화교 및 외국인들이 우선이고요, 자국민들은 2순위로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이없게도 약과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더 집중해주세요.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습니다. 화교들이요, 3개월만 이 건강보험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화교들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인들이 지급받은 그 건강보험 금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조 4천원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3년 이상만 거주하면 지방선거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지난 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선거권이 단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화교로서 받을 혜택은 다 쪽쪽 빨아먹고 노년에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19살 우리 고등학생들도 국민연금 내야 되는 거 아십니까? 10대, 20대, 30대들은 그렇게 국민연금을 뜯겨가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화교들은 받을 혜택 다 쪽쪽 다 빨아먹고 나중에 노년에 국민연금까지 받아갈 수 있답니다. 화교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요? 아니요, 너무 쉽습니다. 서류에 서명 한 번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가장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국민에게는 부동산 대출 금액을 제한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100%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3살 중국인이 80 평 타워팰리스를 어떻게 구매했을까요? 중국인들은요, 자국은행을 통해서 아무런 규제도 없이 이 한국산에서 100%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자국민은요, 양도소득세며 취득세, 등록세 내느라 등골이 미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모든 세금들을 감면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주인은 중국인이 되고 세입자는 한국인이 되는 현상이 만연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은커녕 땅 한 평 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매입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횡성에서는요, 7만 평 규모의 중국인 마을이 조성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태원에 있는 1256평을 매입했습니다. 여의도의 7배이고요. 이곳은 한국 주요 정부 주요 시설들과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중요한 땅을 중국 정부에서 매입했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이 엄청납니다. 결혼 비용 전액 지원은 물론이고요. 출산하면 출산 비용 전액 지원. 모국에 있는 부모님의 방문 시 항공료, 비자 발급비 모두 지원. 의료 산정 검사는 물론이고 자궁 병부암 예방 접종비까지 지원됩니다. 자국 산모노후비까지 지원되고요. 산후조리원비까지 지원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 최저라는데 왜 우리에게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화교와 조선족 바로나 혜택 때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교는 육아보육비 지원됩니다. 학습비 지원되고요. 학습비 모두 지원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시 준비하시는 청소년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주목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 화교들은요, 대학 입시에서 수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으로 6등급도 의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려 6등급이요. 여러분, 일반 한국인 같으면요, 6등급은 수도권도 꿈도 못 꿉니다. 서울대가 뭐예요? 인서울이 뭡니까? 수도권이 뭡니까? 그런데 이 화교들은요, 6등급으로 의대에 들어간답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수능도 안 보고 면접과 서류 심사 정도로 대학을 골라서 갑니다. 이것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공식 수시 전형에는 올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화교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모집 전형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이과 만점자가 화교들에게 밀려서 불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화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요, 고액 등록금, 장학금까지 지원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도 다문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2007년에 외국인 공무원법이 제정되어서 외국인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중국에 충성하는 공산당 화교가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역차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셨습니까?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시고 한 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뭔지 아세요? 세금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혜택들로 외국인들, 중국인들 배불려주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고 돈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현세에 살기도 힘들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 학교들은 각종 혜택 지원받으면서 100% 대출 받아서 타국에서 내 집 장만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학교들을 위한 이 특혜들은요, 김대중 때 시작되어서 문재인 때 본격화되었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과 북한의 나라를 못 갖다 맞춰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민생 안정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코믹크폰 15만 원 그까짓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 돈이요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 정부는 앵커 세대라 불리는 이 청년 세대들의 고통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입시 경쟁을 하던 말건 취업난에 허덕이던 말건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을 하던 말건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중국에 실시하면서 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일 그것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인을 가장하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침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중국인 공격 활동을 막는 법안도 만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한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모든 언론들을 통제하여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MZ세대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의와 역차별에 대해서 분노하고 목소리 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NS로 계속해서 콘텐츠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숨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싸웁시다.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누구라고 매도당할지라도 계속 외칩시다. 결국 우리의 외침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제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싸우자 하면 이긴다고 호탄해 주십시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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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하면 물러나라고 호탄해 주십시오.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감사합니다. 이 내부가 단단하고 결정돼 있고 관계적인 노동과 집회, 지역, 대신 우리가 단결되어 있으면 그때 뭘 하는 내부의 분열을 보장하고 내부의 와해를 시키는 그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안국시 호소로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잖아. 가청 부리가 지하방을 맹글고 주고 선동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맹글고 우리 내부에 어떤 허점을 맹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공산당과 똑같은 우리의 저기다 어떤 면에서 공산당보다 더 나쁜 정의다. 이거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부정투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충남 천안은 순전의 고향이자 애국의 도시로 알려진 고장입니다. 독립운동 시 어장이시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의장이신 서고 이동경 선생, 독립운동가 유석 조병옥 박사, 만세운동의 대문신 유관순 열사, 애국을 물리치신 김시민 장군 같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하여 자주독립과 전열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목청 국산상 기술대 독립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주 목요일 만연한 부정투표를 가져잡기 위한 부정투표 수사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정의의 목소리에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정투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일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는 계명령이 되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부정투표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증거가 나오고 불신의 목소리가 많아도 무소불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감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북한의 해킹 혐의가 있어 국정원, 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겨우 5% 반환해서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9년 동안 벌인 합동 보안 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0년 2만 5,187건, 2021년 3만 1,887건, 2023년 3만 9,896건으로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으며 해킹 및 대표의 외부 침투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투개표 데이터 조작까지도 가능하고 실제로 북한의 해킹 공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비밀번호는 여러분도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1, 2, 3, 4, 5였습니다.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상상 초월의 의혹 구성의 결과를 확보했으며 이후 사이버 해킹, 시도 중 제출 등 5청의 선관위는 그래도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가족 회사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백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재 2차 변론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하여 도대체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첫째, 최대 국정 문제는 부정선거를 멈췄습니다. 또한 국민께 드리는 그래서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를 가능하지 않은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즉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투표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대진입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손이 거진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본드 붙은 쌍둥이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재단 장애물이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신권 나발처럼 뻣뻣한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용지보다도 더 많은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이 참 한심합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뻣뻣한 투표지가 항상 기억 중이라나요? 그렇다면 적혀있던 다른 투표지들도 정상이 회복되어 다 빳빳해져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지국에 얻을 만한 가족회사의 발명품이 대한민국에서 발명되어 자랑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변명은 더 기가 막힙니다. 부정선거 증거물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될 수 없답니다. 2025년 대선에서도 이미 투표가 된 투표지를 대표하고도 오히려 자작극으로 몰아가지 않나 1년 번호가 3,000여 개가 원성으로 1분만 지키는 영상이 증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대응을 통하지 않고는 선관위를 수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국회당원을 무기로 한덕수 정부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판에 법무장관판에 국방부 장관판에 경제안전부 장관판에 방송통신위원장판에 중앙지검판에 심지어는 다수의 검사들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무려 30억 원의 반영 담보를 결정한 담보로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막가파식 탄핵 방송행위를 하였으며 더불어 당명처럼 덧붙여서 감사원 특갈비 60억 원 빵원, 검찰 특갈비 587억 원 빵원, 경찰 특갈비 31억 원 빵원, 대통령실 특갈비 빵원, 무려 82억 원을 빵원으로 만드는 대단한 법원가는 폭거를 일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폐해가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민주적인 여러 특활비를 복원시키고 전임 대통령 빵원으로 만든 자들이 자녀임기 6개월밖에 안 남은 자리한 대통령 특활비는 오히려 10억 원을 더 올려서
95번으로 올려놓는 부리부동한 끝판왕 바람찬 행동을 거심치 않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무한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투표로 당선된 부도덕한 정치인들 밑에서 노예처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외국 정상들 모임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손가락질하며 우습게 행동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피하니까 나토 정상회담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대통령입니다. 결국 미국 정상들 모임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손가락 생각하는 것까지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국 정상들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정투표를 바로잡아 청렴 결백한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맞이합시다. 때마침 미국에서도 부정투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지난 대선 때 국제선거감시단으로 참석했던 미국무부직할 전 국제형사작업 오스탄 대사가 강연하여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하여 정의와 진실을 침묵하기 말자고 안징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지원 변호사, 김경욱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장정환 박사, 전한길 강사, 그라운드 치외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귀국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자 생명인 국회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부정행위가 용납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소식에 의하면 미국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 법무부, FBI, 국방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AF과 중국의 사임의 공격에 대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서 또한 국제법에 따라서 한국 부정선거 전당조사 반파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미 방위조약 제3조는 어느 국가가 전쟁 또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위협받았을 때 서로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니 부정선거 수사 촉구에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책임지도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책임지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정선거 척결 외치면은 여러분도 잇따라 그거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하자! 부정선거 척결하자!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감사합니다. 이 번호 하나로 다 설명돼 두 눈 감고도 알 수 있어 한 줄 사과문 띄워놓고 사전투표를 다 했대 신뢰와 공기를 노력해 흔적도 없는 미천 유공인지 소중한 한 표가 투표자와 대표수 대조도 안 했나봐 선거는 신뢰가 없고 철통 관리도 없고 가족비원 외람이 이게 독립 헌법기관 맞아 투표지가 빨리 돌아다녀 까짓 기록이 없는데 너에게 지금 마이크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 이게 더 원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전지 아니고 저건 건전지예요. 저거 어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노란 봉투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법은 단지 노동자들의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일상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 노란 봉투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이 법은 불법적인 파업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노조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생계가 무너지고 기업의 신뢰가 추락하고 시민의 일상이 멈추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실제로 철도 노조의 파업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지연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택배 노조의 파업 즉 쟁의의 행위로 배송이 지연돼 단순히 물건 하나 받지 못한 것을 넘어 소상공인의 판매 기회가 날아가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파업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파업할 권리가 있고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이를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업의 범위와 방식이 이제는 기업의 기본 운영관까지 흔들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려 했을 때 현대중공업 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이나 처우 문제가 아닌 기업 간의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파업도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실에 대해 노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대규모 파업으로 철도나 물류, 생산이 멈춰도 그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나 부가가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쪽이 먼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유럽 상공회의소나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시장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필요하다면 한국에서의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아서 사람이 곧 자원인 나라이며 기업이 일으키는 수출로 먹거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하지 않은 폐역한 행위들이 기업의 존립을 방해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국내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2024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올리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한미동의 FTA 체결되어서 관세는 원래 0%였습니다. 일본은 2.5%였죠. 그런데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경쟁자인 일본에게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타격인 셈이죠. 이처럼 한국의 경제 환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투자와 수출 모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 생활, 미래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경제를 무너뜨리고 기업을 떠나게 만드는 법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국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노란봉투법을 검색해 보십시오. 진짜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미래 세대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업이 살아야 하면 노동자도 산다 라고 호창해 주십시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기업을 죽이는 노란봉투법 반대한다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업을 죽이는 노란봉투법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나라의 빨갱이 판친다. 빨갱이 판친다. 빨갱이 판친다. 빨갱이 판친다. 나라의 빨갱이 판친다. 색다른 계집으로 꺼져버려. 색다른 북한으로 꺼져버려. 작게는 중국으로 꺼져버려. 지금 당장 탄핵해. 색다른 계집으로 꺼져버려. 색다른 북한으로 꺼져버려. 작게는 중국으로 꺼져버려. 지금 당장 탄핵해. 재판이 먼저다. 재판이 먼저다. 재판이 먼저다. 그 새끼 재판이 먼저다. 죄진이 답이다. 죄진이 답이다. 죄진이 답이다. 그 새끼 죄진이 답이다. 젓가락 교도견은 꺼져버려. 온라인 도박견은 꺼져버려. 5만 원 빼면 꺼져버려. 지금 당장 재판이네. 젓가락 교도견은 꺼져버려. 온라인 도박견은 꺼져버려. 5만 원 배급견은 꺼져버려. 지금 당장 재판이네. 색다른 계집으로 꺼져버려. 색다른 북한으로 꺼져버려. 작게는 중국으로 꺼져버려. 지금 당장 탄핵해. 색다른 계집으로 꺼져버려. 색다른 북한으로 꺼져버려. 작게는 중국으로 꺼져버려. 지금 당장 탄핵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소비 쿠폰 다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15만 원이 없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사실 저는요, 쓰면 좋고 안 써도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돈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돈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하고 이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들 모두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휴전 중인 이 전쟁 중인 국가에서요 국방 예산이 90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무주택자 주택 공급도 깎였습니다. 여러분 이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다는 거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15만 원씩 사용하는 것 이거 정말 합리적인 건 맞나요? 여러분 약자의 편에 선다는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서 약자를 위한 실제적인 예산들은 다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역겨운 위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한 대학생분들 대학교 다니려면 국가장학금 신청하셔야 되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그 국가장학금 예산도 깎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알바하는 근로자 학생분들도 계시죠? 그 예산도 1천억 원 깎였습니다. 15만 원 받고 1년 내내 알바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예산도 깎였고요. 지방교육청 교육 관련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할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자살 예방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을 뻔뻔하게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개돼지일 뿐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비 쿠폰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15만 원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인들도 받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직접 인증샷을 올려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에게도 소비 쿠폰을 나눠준다 이러면서요. 거짓말 같다고요? 아니요.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세대주와 한 등본상에 있는 3명에 귀화하지 않은 중국인들이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갔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세금이 중국인들을 위해서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은 결국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낳고 경제를 죽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한국 국내 기업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수출도 어려워지고 기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라면 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베네수엘라꼴 납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소름 돋게도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베네수엘라가 망한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처음에는 돈 뿌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길거리에 거지들이 넘쳐나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넣고요. 여성들은요, 매출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018년도에는요, 한 달 월급으로 계란 한 판도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6,000%가 넘었거든요. 좌파 정권의 멍청하고 사악한 지도자 한 명과 그를 따르는 분별력 없는 일부의 국민들로 인해서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고편을 보시고도 이 포퓰리즘 소비 쿠폰 정책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에 만족할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올 재앙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망가질 것인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덩어리를 짊어지우며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전망을 희생시키는 이 악한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한다! 비판한다! 여러분,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이 소비 쿠폰을 상실과 나락의 마중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희망을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장을 막아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유시의 매국노 이재명! 여러분, 이 이재명을 우리는 이제부터 차이나 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이나 리 하면 아웃을 외쳐주십시오. 차이나 리! 차이나 리! 차이나 리! 소비 쿠폰 하면 거부한다 라고 해주십시오. 소비 쿠폰! 소비 쿠폰! 가짜 대통령 이재명 하면 탄핵하라 해주십시오. 가짜 대통령 이재명! 가짜 대통령 이재명! 가짜 대통령 이재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중국의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 침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은 산란 1호, 산란 2호가 대해양 구조물을 수만적으로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백화와 군부수 항해 금지 모욕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 안에서 군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우리 해양수산부의 해양조사선 우무르호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자 중국 측은 구멍보트를 타고 나와 물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해경과 중국 측이 무려 2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7일 중국은 우리 서해에 자국이 항공모함 푸젠함을 투입해 대규모의 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명백히 우리 영해와 주권을 무시하는 도발입니다. 중국은 무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민간을 가장한 수단으로 해양을 장악하고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려한다,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경고한다. 언제까지 우려만 하고 경고만 할 겁니까? 행동 없는 경고는 침묵과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깊숙이 침투할 것이고 더 대담하게 우리 영해를 침탈할 것입니다.
남자친구 할 수 있고 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지 형을 정신병원에 처박아 죽일 수도 있고 형수에게 쌍욕도 할 수 있고 검사 사칭에 진한 조폭쯤일 수 있고 사진자 조카 변호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사랑이 할 수 있다니 난 무조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찢을 생각이지 Alright now listen up 이건 only thing 네가 얼마나 진짜 이야기 Fake smiles, fake lies 살아남기 위한 strategy 리얼함은 되는 거는 뭐가 나오지 One man doing all that content 이걸 다 혼자 했다고 진짜 미친놈을 I don't know 너 쇼는 끝났어 미안한데 쇼는 끝났어 한 사람을 피하려던 너의 손 너는 이제 뻔해 Deal story schemes 다 끝났지 집중해 버리면 죽어야지 너무 생기지 못하는 story 도망칠 곳 없어 어차피 종착지는 광탄 근데 이걸 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 참하지 않는 구별도 너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찢을 생각이지 이것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누군가야 하지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선택되었으면 안 됩니다. 나올 때마다 자, 다음은